자, 우리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박사님께서 좀 전에 하신 그런 어떤 운영의 묘, 그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? 우리 권력의 운영은 헌법과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. 네. 큰 틀에서 보면 국무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보좌관인 거죠. 네. 그리고 뭐 실장과 수석은 더 말할 수 없이 개인적으로 또 서포트를 하는 청와대 내의 이제 보좌관들인데 네. 그 국정을 운영하는 보좌관들이 적어도 장관과 수석은 대통령을 언제든지 대면 보고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상식인 것이죠. 지금 미국의 오발 오피스 같은 데에서 과외 비서관 보좌관들까지 들락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김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이 박사님 이영작파 제자리자상 좀 너무 대통령 아끼시는 마음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적어도 그 장관과 수석이라면 민정수석이라면 대통령께 중요한 민정의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보고하러 가겠다. 부속실장한테 통보하고 가서 대통령 만날 수 있어야죠. 아니 그게 안 되고서 어떻게 대통령제로 이 박사님은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렇게 가야 되고 필요하면 그때 장관도 만나고 수석도 만나고 해야 된다. 뭐 이런 말씀을. 그러니까 그거는 일일이 다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. 미국은 그러나 국무총리가 없습니다. 네. 미국은 국무총리가 없고 네. 그리고 미국에서는 강요회의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? 네. 강요회의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요.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대통령이 불러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네. 유명한 레가는 강요회의 할 때마다 존대잖아요.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썸머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래요. 네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부처가 스물 몇 개 아닙니까? 네. 20몇 개에다가 수석이 몇 명입니까?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나 다 들고 들어가요? 그건 말도 안 되죠. 그건 제가 김영광 기자한테 거기 현장에 계셨던 분한테 내가 그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런 시스템 운영은 대부분은 거의 모든 거는 이 국무회의나 수석회의에서 다 걸러지고 네. 거기서 안 걸러진 부분에 대해서만 총리나 충돌이 없는 문제라든지. 그렇죠. 네. 그런 거나 하는 거지 아무 때나 가서 대통령 만나는 건 아니죠. 물리적인 네. 문제를 저도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요. 네. 비서동과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. 떨어져 있죠. 예, 네. 그래가지고 뭐 비서들 만나려고 해도 비서도 역시 호출해가지고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와야 되는 정도니까 네. 저는 우리 청와대 집무실의 이 구조부터 바꿔야 할 것이고 네. 장관들도 대통령 만나려면은 지금 저쪽 세종시에서부터 세종시에가 올라오기도 예. 그러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물리적으로 전화 통화가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. 문제가 있는데 네.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면서 대통령이 장관도 만나고 실장도 만나고 뭐 네. 수석도 만나고 해야지 계속 앉아서 보고서만 읽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. 자, 조 차장. 네. 지금 집권 3년 차, 특히 올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집권 3년 차 징크스가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어떤 징크스들이 있었나요? 네. 일단 집권 3년 차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건 사고가 때문에 많았죠, 그때. 예, 또 1995년. 300화점이 붕괴가 됐고요. 예, 이런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했고요. 네. 결국에는 제1회 지방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 3년 차니까 2001년이겠죠. 바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네. 행사 네. 2000년입니다. 2000년. 예. 네. 그런데 이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가 있었고 또 이 동교동계 내부의 어떤 패권 다툼. 네. 네. 뭐 구파, 네. 신파 이렇게 또 나뉘었고 여기에 또 뭐 이번에 탈당을 했습니다만 정동영 의원 등 소장파를 비롯해서 정말 권노가 고문 등의 이선 후퇴 네. 요구하면서 좀 그 자중질환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노무현 전 네. 대통령의 경우에는 바로 선거 패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재보선에 참패를 하면서 네. 여당 내부에 심각한 계파 갈등이 노정이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역시 6.2 지방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했고요. 이때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자초되면서 자초가 됐습니다. 네. 어느 레임덕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자, 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. 박사님. 중요한 시간인데요. 좀 짧게 정말 박 대통령한테 좀 조언하고 싶은 거. 요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네. 애정 어린 마음. 회의 스타일을 좀 바꾸시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이 친인척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,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일에 말려들면은 네. 박근혜 정권 정말 너무 힘없이 힘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네. 그 부분을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김 비서관님 짧게 부탁드립니다.
참 너무 복잡하다 했는데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. 맹자님이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국민이 귀하고 사직은 다음이고 군주는 거기에 비하면 가볍다 그러는데 이 현대말로 풀이하면은 국민이 가장 중요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은 다음이고 대통령은 가볍다 그런 겁니다. 국민의 눈에서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열고 한번 바라보셨으면 합니다. 시간이 부족해서 예. 질문 못 드리겠습니다. 한 말씀만. 짧게 부탁합니다. 집권 3년 차면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질 때입니다. 네. 하지만 관리들은 이제 내려갈 때가 됐다라고 해서 네. 등 돌릴 때입니다.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